혹시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식탁 위에 놓고 아무런 의심 없이 먹는 그 음식이 실은 조용히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을 막고 췌장을 혹사시키고 수명을 갉아먹는 정교한 생체 트랩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음식이 바로 건강식이라 불리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믿고 먹어온 과일이라면 어떨까요? 믿기 어렵고 어쩌면 배신감까지 드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기보다 생선을 즐겨 먹고 술도 거의 안 하고 매일 과일을 챙겨 먹는데 왜 병이 오는 걸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좋은지는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즘은 TV에선 어떤 의사가 이건 꼭 먹으라 하고 신문에서는 다른 전문가가 그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죠. 인터넷엔 수천 가지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내 몸에 딱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은 채 그저 몸에 좋다는 말 한마디에 의지해 매일같이 같은 과일을 같은 방식으로 먹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습관의 끝이 지방간,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식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간차 공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설마 과일이 나쁘겠어? 자연에서 온 건데? 맞는 말입니다. 과일은 분명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을 담고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그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몸에 좋다는 것만 먹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병이 생긴 건가요? 저는 그 안타까운 질문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착한 얼굴을 한 음식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무엇을 피하고 어떤 순서로 어떤 시간대에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왜 똑같은 과일인데도 누구는 약이 되고 누구는 병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지난 40년간 의사로서 축적한 임상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 누구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과일의 양면성과 진짜 건강한 섭취법을 여러분께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식탁을, 여러분의 건강을,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0년 동안 오직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만을 연구해 온 의학 박사 우도혁입니다. 올해 제 나이 73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식탁에 숨어있는 적군과 내 몸을 지켜줄 아군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야 할 독이 되는 과일 3가지, 그리고 반대로 돈 주고 사서라도 매일 드셔야 할 죽어가던 몸도 되살리는 보약, 과일 4가지를 낱낱이 밝혀드릴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4번째 보약 과일은 그동안 저만 알고 있던 비장의 무기나 다름없으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늙어갈지 건강한 기쁨으로 살아갈지가 바로 지금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건강의 탈을 쓴 암살자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열의 9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박사님, 바나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기운 없을 때 먹으면 최고고 변비에도 직방인데 그게 왜 나쁘다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고 있었던 그 효능들이 사실은 60세 이후의 몸에는 정반대의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은 사실상 압축된 천연 설탕 덩어리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바나나 한 개가 일으키는 혈당 급등 현상, 즉 혈당 스파이크는 마치 췌장췌장에 화재 경보를 울리듯 강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바로 칼륨의 배신입니다. 젊을 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매년 1%씩 감소하는 노년기에는 이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여 심장을 위협하는 부정맥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그 위험은 수배 이상으로 커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났던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농사일에 매달리셨던 79의 최덕준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아침 새참으로 바나나 2개를 드시는 게 수십 년 된 습관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파치를 하다 갑자기 숨이 차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심각한 고칼륨 혈증에 의한 심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상에 누운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평생 건강 챙긴답시고 먹어온 게 바나나인데 그게 저를 죽일 뻔했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더 열심히 챙겨 먹은 건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행히 약물 치료와 바나나 섭취 완전 중단 후에 심장 기능은 점차 회복되셨고 지금은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에 맞는지, 지금의 나이에 맞는지 그 판단이 없으면 그 어떤 음식도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달콤한 중독 포도입니다. 포도는 그 특유의 새콤달콤함 때문에 한 번 손을 대면 멈추기 어려운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맹이 하나하나가 우리 혈관과 관절을 은밀히 공격하는 작은 탄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포도 속의 당분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 결과 혈당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동시에 몸속의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다량 생성됩니다.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게 되면 마치 바늘로 찌르고 불로 지지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 바로 그 질환, 통풍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통풍하면 고기, 술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달콤한 과일, 특히 포도가 결정적 원인인 경우를 자주 봅니다. 부산 영도의 한 마을에 사시는 66 김상준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 마디가 붓고 걷기조차 어려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밤이면 이불 위로 바람만 스쳐도 비명을 지를 정도의 통증에 잠을 못 이루셨고 식사를 거의 못해 체중도 5kg나 빠진 상태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억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삼겹살도 멀리하고 술도 안 마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여쭈어 보았더니 저녁마다 출출할 때마다 씨 없는 청포도 한 송이를 습관처럼 드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설마 과일이? 하며 믿지 못하셨지만 포도를 전면 중단한 지 2달 만에 그 지긋지긋하던 통풍 발작이 멈췄습니다. 김 어르신은 어느 날 제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달콤하던 포도 한 송이가 내 2다리를 자를 뻔했어요. 이제는 통풍이 무서워서 눈에 보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특히 수분이 날아가 당분이 더 응축된 건포도는 훨씬 위험하니 관절 질환이 있거나 통풍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식탁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할 과일은 더운 여름이면 누구나 찾게 되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시원하고 수분이 많아 여름철 대표 간식으로 인식되지만 이 안에 숨겨진 과당의 정체는 무척이나 교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밥이나 고구마 등 탄수화물은 대부분 포도당 형태로 몸속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고르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일 속 과당은 다릅니다. 이 과당은 혈관을 타고 곧장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하느라 다른 해독 기능을 멈추게 되고 결국 처리하지 못한 과당은 지방으로 변해간에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을 전혀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게다가 과당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뇌의 스위치를 무력화시킵니다. 밥은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만이라는 신호가 오지만 수박이나 과일 주스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으며 오히려 식욕이 더 자극되어 야식, 간식, 후식까지 연결되는 폭식 루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71 박석순 할머님의 사례입니다. 박 할머님은 여름만 되면 수박 반 통을 앉은 자리에서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워낙 더위를 타는 체질이라 물 마시듯 먹었지요 하시며 웃으셨지만 검진 결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혈당 경계치 상승. 아니 수박이 물 덩어리인데 어떻게 지방간이 생깁니까? 하고 되물으시던 할머님은 제가 그 수박 안에 들어있는 과당이 간을 지치게 만든 것이라 설명드리자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지금은 수박 대신 냉장 보관한 오이와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포도는 요산 생성 통풍 위험, 수박은 과당 축적 지방간 식욕 조절 기능 파괴. 두 과일 모두 60대 이후의 몸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고정관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72살 고은숙 어머님은 가족과 함께 먹고 남은 수박 반 통이 아깝다는 생각에 혼자 다 드셨다가 그날 밤 식은 땀을 흘리고 폭통과 구토로 결국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어머님은 그 뒤로도 수박만 보면 저게 그냥 과일이 아니라 내 심장을 위협했던 시한폭탄 같았다며 몸서리를 치십니다. 아까워서 먹은 게 병을 불렀다는 그 한마디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볍게 넘겨왔던 식습관의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몸에 독이 되는 과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나이에 무슨 과일을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내 몸의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들어줄 진짜 보약 같은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만 기억하셔도 당뇨, 고혈압, 치매,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의 그림자를 한 발짝 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보약 과일 혈관을 청소하는 천연 오일 아보카도.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채소쯤으로 여기시지만 이건 엄연히 과일입니다. 그런데 단맛 대신 담백함을 지닌 이 과일이야말로 혈관 건강에 최적화된 천연 의약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과일은 단맛을 내는 당분이 많지만 아보카도는 그 대신 혈관 속 나쁜 기름 찌꺼기를 녹여내는 착한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쉽게 말해 끈적한 기름때에 낀 수도관을 뜨거운 물로 씻어내듯 아보카도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굳어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도 않아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찾아오신 75 유덕종 선생님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수년째 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수치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늘 걱정 속에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따로 운동을 하시라, 식단을 바꾸시라는 말씀도 없이 단 하나 매일 아침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만 추가해 보세요 하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병원을 다시 찾은 유 선생님은 얼굴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색이 좋아졌고 눈빛이 또렷했지요. 선생님, 혈압이 드디어 안정됐습니다. 약도 절반으로 줄였고 콜레스테롤도 30% 넘게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하시며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아보카도 반 개가 수십 년 먹은 약보다 낫네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약 과일 뇌를 깨우는 보랏빛 보석 블루베리.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대화 도중에도 방금 하려던 말이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땐 블루베리를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보랏빛 과일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뇌세포를 노화로부터 지켜주는 막강한 무기입니다.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수많은 대학병원에서도 이미 수차례 입증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5살 허민숙 어머님은 몇 년 전부터 책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멍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참 말씀이 없으시다가 선생님, 예전엔 책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요즘은 줄도 제대로 못 읽습니다.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겁이 나요.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제가 권해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셔보세요. 그리고 6개월 후 어머님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책을 읽기 시작했고 다시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으며 요즘은 친구들한테 블루베리 꼭 먹으라고 전도하고 다녀요. 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보카도는 혈관을 청소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천연 혈관약, 블루베리는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 감퇴를 막는 뇌의 천연 보호막. 지금 당장 마트에서 눈에 띄는 아무 과일을 고르기보다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과일을 식탁에 올리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과일은 바로 면역력의 초록 갑옷, 키위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우리가 하루 동안 필요로 하는 비타민 C의 2배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C는 단순히 감기 예방에 그치지 않습니다. 외부 침입자와 싸우는 백혈구와 면역세포를 강화시키고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방어력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광주에서 40년 넘게 칼국수집을 운영하신 68살 유정의 사장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매년 겨울만 되면 기침에 콧물, 몸살로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감기를 앓고 나면 항상 폐렴으로 번져 병원에 입원하곤 하셨죠. 제가 어느 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매일 아침 잘 익은 그린 키위 하나만 껍질째 드셔보세요. 비타민 C는 껍질에 특히 많거든요. 그 후로 사장님은 놀랍게도 2년째 겨울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지내고 계십니다. 키위 한 알이 내 장사를 살리고 내 몸을 살렸어. 이젠 감기 약보다 키위부터 찾는다니까요. 밝게 웃으시며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약 과일입니다. 혈당을 지키는 똑똑한 도움이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의 쌉쌀한 맛을 내는 성분 나린지는 인슐린의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췌장이 힘을 덜 들이더라도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연 인슐린 촉진제죠. 그래서 당뇨 초기나 인슐린 저항이 높은 분들에겐 자몽이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립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 작용을 방해해 약물의 농도를 위험 수준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부산에 사시는 73 송경자 어머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TV에서 자몽이 좋다는 말을 듣고 자몽 주스를 하루 2잔씩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식은땀으로 거실에서 쓰러지셨고 응급실 검사 결과 약물 과다 반응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이제 자몽만 보면 겁부터 난다고 하시지만 이 사례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께는 자몽은 최고의 보약이지만 약을 복용 중인 분들께는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으니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과일에 대해 알아야 할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어떤 과일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혜진 박사의 보약 과일 120% 활용법.
첫째, 황금 시간대는 식후가 아니라 식전입니다.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닙니다. 식사 30분일 시간 전 혹은 공복 상태에서 먼저 드셔야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른 음식에 간섭 없이 흡수됩니다. 또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 장보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보카도는 껍질이 녹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고 꼭지 부분이 살짝 움푹 들어간 것이 가장 맛있게 잘 익은 상태입니다. 키위는 손으로 쥐었을 때 전체적으로 말랑말랑하면서 균일한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알이 단단하고 표면에 흰 가루 과분과 골고루 덮여 있어야 신선합니다. 셋째,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세요. 블루베리 플레인 요거트, 뇌 건강장 건강, 아보카도 시금치나 케일, 혈관 건강 골밀도 향상, 키위 아몬드나 호두, 철분 흡수 촉진 면역력 강화. 넷째,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도 있습니다. 과일을 떡이나 우유, 빵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조합은 과일의 항산화 성분을 방해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며 소화를 지연시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른의 김동우 선생님은 아침마다 사과, 바나나와 식빵을 함께 드셨는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빵만 끊고 과일만 따로 드시라고 조언드린 지 일주일 만에 속이 편안해졌고 한 달 뒤에는 식사 후 졸림과 소화 불량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일 하나를 고를 때도 내 몸에 맞는 건강 처방전이라 생각하고 신중하게 똑똑하게 선택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일은 먹는 것만큼이나 보관과 손질도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는 단단한 상태에서 구매해 실온에서 23일 후숙한 뒤 겉이 살짝 말랑해졌을 때 신문지로 감싸 냉장 보관하면 무려 일주일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농약 잔류량이 높을 수 있어 식초 몇 방울을 탄 물에 1분간 담갔다가 가볍게 헹군 뒤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 냉동 보관하시면 맛과 영양소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십 년간 개발해온 혈관 청소 주스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12컵, 잘 익은 아보카도 12개, 키위 12개, 물 12컵, 이 네 가지를 믹서에 넣고 1분간 갈아 주십시오. 당분이나 감미료는 일절 넣지 마십시오. 과일 본연의 단맛과 아보카도의 고소함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 주스 한 잔은 혈관을 씻어내듯 정화해주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예방에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도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나? 난 단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단맛의 유혹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뇌에서 마약과 같은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걸 끊기 어렵다고 해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 3일 약속을 제안합니다. 딱 3일만 오늘 말씀드린 독이 되는 과일과 가공 설탕이 들어간 과자, 빵, 음료를 모두 끊어 보십시오. 처음 하루 이틀은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3일만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뎌졌던 미각이 깨어나고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지며 그동안 익숙했던 단맛이 오히려 텁텁하고 자극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드시는 블루베리 한 알, 키위 한 조각은 그 어떤 케이크나 사탕보다 훨씬 달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단맛이 몹시 당기면 견과류 한 줌이나 생과일을 미리 잘라 냉장고에 준비해 두세요. 가짜 간식을 버리고 진짜 건강한 간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눈에 띄게 바뀝니다. 또 하나, 달콤한 것이 당길 때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우리 뇌는 갈증과 당분 갈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의외로 물 한 잔만으로도 욕구가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자신 역시 한때 과일의 배신을 몸소 겪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논문 작업을 밤늦게까지 하며 배가 고프면 밥 대신 과일을 수북이 쌓아놓고 먹는 습관을 수년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은 당뇨 전 단계까지 올랐고 간 수치는 정상이었으나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심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환자들에게는 건강을 지켜라 하면서 정작 나는 스스로를 방치했구나 라는 생각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해외 의학 논문, 영양 학술지 수백 편을 직접 번역하고 분석하며 우리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하나 기록해가며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보약 과일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했을 때 단 3개월 만에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지방간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60대 후반을 넘어 70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혈관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측정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이상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저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식탁 위에 놓인 과일 하나를 바꾸는 것, 그 아주 작지만 위대한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춘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현명한 선택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진심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누군가의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면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의학 박사 우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